자, 그러면 액터의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어저께도 이제 액터 설명을 간단하게 했는데, 자, 1장에서 우리가 핑퐁 예제의 초점은 그 액터가 뭔지 대충 그 개념을 파악하자는 거니까요. 액터가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액터의 히스토리 이런 것보다 우리 이제 여기서는 실전적인 API를 공부를 해야 되니까, send message가 있고요. 그 다음에 receive message가 있고요. 그 다음에 create, 다른 액터를 create 할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일을 이제 하죠, 액터가. 핑퐁 예제에서는 핑이 퐁한테 메시지를 보내고요. 얘도 얘한테 메시지를 보내죠. 그 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무슨 메인 메소드에서 액터 시스템 만들고 그 액터 시스템에서 핑 액터를 만들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여기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이 안에서도. 그게 이제 크리에이션 액터 시스템이나 아니면 한 액터 내부에 있는 컨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 안에서 액터 of라는 걸 부르면 이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액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send message하고 receive message는 명백하니까 따로 우리가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요. 이 세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전부 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의 액터가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우리가 요 receive라는 메소드를 정의를 해주죠. 이게 스칼라에서는 그냥 receive지만 자바에서는 unreceive로 돼 있죠. 그래서 이 메소드를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해주면 되는데요. 이때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나중에 뒤에서 이제 전부 다 설명이 다시 나올 거예요. 아까 디스패처가 있고요. 아까 디스패처가 thread를 얘한테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thread가 요 unreceive를 콜하는 거죠. 그죠? 얘가 요 메일박스에 있는 메시지를 하나 꺼내가지고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면서 이거를 콜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아까 디스패처가 다른 이 thread를 다시 걷어들인 다음에 풀 안에 집어넣고 다시 풀 안에서 다른 thread를 혹은 같은 thread를 다른 액터한테 할당을 해줘요. 그러면 그 액터의 receive를 그 thread가 또 호출을 하는 거죠. 그 액터의 메일박스에서 메시지를 꺼내가지고 호출을 해줘요. 핵심은 뭐냐면 정해진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요 메소드를 실행하는 thread는 반드시 하나예요. 자, 이거 확실하게 이해되시죠? 요거 잘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어떤 하나의 시점에서, 여기서 그 시점이라는 게 중요해요. 어떤 모먼트나 포인트, 그쵸? 그 특정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요거를 실행하고 있는 thread의 개수는 0이거나 1이에요. 이거보다 많아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액터 시스템에서 멀티 트레딩과 관련돼서 세이프티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핵심이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얘를 어떤 시점에서도 두 개, 그 이상의 thread가 동시에 접근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액터 시스템이 왜 concurrent 프로그래밍, 동시성 프로그래밍에 있어가지고 그 안정성을 보장하는지라고 얘기할 때 이 컨셉이 제일 중요하고 핵심적인 컨셉이죠. 이거를 이해하면 그 액터 시스템과 관련된 멀티 트레이딩 이슈의 안정성을 다 이해하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자,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안에서는 반드시 그 실행 컨텍스트가 싱글 스레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락이라든지 이런 크리티컬 섹션도 없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원리적으로는 그런데 실전에서는 내가 여기서 이제 실제로 다른 코드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여기서 이제 코드를 작성할 때 이 코드에서 내가 만약에 기술적으로는 내가 여기서 다른 스레드를 만들 수도 있고 여기에서 내가 다른 내부적으로 락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코드에 접근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자체로는 세이프티가 보장되지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오픈 콜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사용되는 코드 자체는 내가 의식적으로 안전하게 써주지 않으면 반드시 안전이 보장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과 많아요. 그래서 핑퐁과 관련해가지고는 액터가 메시지를 샌드하고 메시지를 받고 다른 액터를 만들고 메시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 메일박스에 있는 메시지를 디스패처가 할당해준 트레드가 이 리시브라는 메시지를 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된다. 그거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액터 시스템이라는 것은 액터들을 담기 위한 하나의 컨테이너예요. 그죠? 그래서 그 액터 시스템 자체가 제공하는 그런 그 기능들도 있어요. 그래서 액터 시스템은 약간 무거워요. 그러니까 액터는 엄청나게 가벼운데 액터는 한 300바이트 정도? 그렇기 때문에 300바이트 정도이기 때문에 웬만한 JVM에서는 밀리언을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액터 시스템은 조금 헤비하기 때문에 보통 한 JVM 안에서 하나 이상의 액터 시스템을 만드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책에 이제 그 API가 다 있으니까 그거는 뭐 다 별도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액터 시스템에서 그 액터 of라는 그 메소드를 호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이제 props라는 게 있는데 props라는 건 일종의 그 요리 조리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랍스 안에 내가 그 원하는 액터 클래스의 그 타입도 정의해주고 그 액터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그 파라미터도 전해줄 수 있고요. 이제 뒤에서 코드가 이제 나오니까 그걸로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액터 만들기는 우리가 그 props라는 중간 단계의 어떤 그 레시피, 조리법에 해당하는 그런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액터를 만들죠. 이제 얘가 계속 나오니까 지금은 그냥 쭉 개념만 쭉 보고 넘어갈게요. 자, 액터 ref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저는 지금 책을 이 원고를 쓴 지가 꽤 돼가지고 저도 지금 이 책이 이제 이렇게 나온 게 지금 처음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보면서 이렇게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션을 따로 뭐 이렇게 막 준비한 건 아니고 이 책 내용을 따라가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자, 그래서 지금 액터 설명했고요. 액터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컨셉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액터 시스템이 뭔지 이제 잠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액터 ref라는 게 있어요. 이 액터 ref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액터 ref라는 게 있는데요. 어디 가셨네? 이거 혹시 이거 까만색 워킹하는 거 있어요? 예. 자, 이게 또 이제 우리가 액터 공부할 때 정말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액터 ref라는 게. 뭐냐면, 예, 고맙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핑 액터를 만들죠? 핑 액터가 우리가 어떻게 하죠? extend 해가지고, untyped 액터라는 걸 하죠. 이게 왜 untyped인지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뭐 override 해갖고 unreceive 만들어주고요. receive 해주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public int
그래서 뭐 who 이런 코드가 내 액터 클래스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액터라는 게 그 개념 자체가 뭐냐면 두 개의 액터가 있을 때 얘와 얘가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이 액터 인스턴스에 대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 이러면 이거 콜할 수 있잖아. 그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굳이 얘한테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걸 얻어갈 수가 있어요. 얘로부터. 그죠? 보통 예전에 그 객체지향 나오고 이랬을 때 메소드 콜 하는 것도 하나의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그런 게 아니죠. 진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이런 게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게 되면 액터 시스템의 전제가 다 붕괴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령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접근할 수가 없어야 돼,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쓰냐면은 모든 액터는 액터 ref라는 녀석 안에 숨는 거예요. 실제 액터는. 그래서 내가 액터 시스템 actor of 하면은 내가 리턴 받는 그 타입은 액터가 아니라 이 핑 액터가 아니라 언제나 액터 ref예요. 그리고 액터 ref는 실제 액터를 감싸고 있는 하나의 그 보자기에 해당하는 거죠. 래퍼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한 이유는 이 모든 액터 ref는 그 내부에 몇 가지 그 액터 메시지 체인지와 관련된 몇 가지 그 내용을 텔이라든지 ask라든지 이게 이제 스칼라 API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 자체가 스칼라에서는 메소드예요. 자, 요런 몇 가지만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actor ref는. 그리고 내가 만약에 actor ref tell 하고 실제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그 메시지가 얘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는 내가 알 바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거기서부터는 그 아카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나는 요 메시지를 actor ref한테 tell 해주면 끝이에요. 자, 이게 또 하나 가지고 내포하는 중요한 개념이 뭐가 있냐면 그 location transparency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참조 아니지. location. 뭐라 그래야 되지? 위치? 장소 투명성. 아, 그렇죠. 책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장소 투명성.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실제 액터가 그 로컬 JVM에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아까 이제 우리 그 클러스터 리모트 얘기도 나왔는데 이 액터가 실제로는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다른 머신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다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메시지를 얘한테만 텔하면 나머지 얘의 실질적인 그 위치와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아카가 담당을 해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액터 랩, 모든 게 항상 언제나 액터 랩라는 점이죠. 그거를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책에 제가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액터 셀렉션이라는 것도 있어요. 지금은 액터 셀렉션이라는 것도 얘가 있으면 제가 거기에서 텔 할 수가 있어요. 메시지를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얘랑 비슷한 애라고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돼요. 뒤에서 다시 나오면 그때 다시 또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요 그림, 책에 있는 그림, 그 액터 F, 그 다음에 그 안에 이제 핑 액터가 실제로 담겨 있는 거를, 설명을 했고요. 자,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핑 액터? 핑 액터가 핑 원 액터를 만들고, 예, 또, 그렇구나. 그러면 핑 2 액터가 핑 3.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떤 메시지들을 전달해요? 하신 분 있으세요? 여기? 자, 핑에서 핑 1으로 가는 메시지가 뭐예요? work. 이렇게. 그러면 얘는 그걸 받으면 뭘 해요? 두 명 다한테? 오케이. 그러면 다시 work가 가고, 여기도 work가 가고요. 그 다음에, sender는 누구로 가요? sender는 뭐라고, 여기, sender가 get sender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get sender. 여기 뭐 연습 문제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뭘 해요? work를 받으면? sender한테 done 하고 보내줘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는 done을 받으면 뭘 해요? 여길로? 그 다음에 얘는 카운트를 해요? 뭐, 카운트가 뭐, 0에서 출발해서 뭐, 1, 2 이런 식으로 가겠죠? 오케이. 그럼 다 이해했죠,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0은 아니야? 자, 그럼 뭐야, 요거는 뭐 중요한 건 포인트가 아니니까. 내가 지금 기억을 다 못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구조에 대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점은, 액터들이 어떤 식으로 계층 구조를 만드는지, 그게 이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다니는지, 그게 이제 두 번째 포인트예요. 지금까지는 뭐 어려운 게 없죠. 자, 그리고, 액터들이 이렇게 계층 구조를, 만든다는 그 개념 자체는 굉장히 이해가 쉽게 되죠. 그죠? 자, 이게 이제 뒤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에러 핸들링 할 때 사용이 되고 이 개념이 에러 커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에러 커널이라는 그런 이제 혹은 뭐 let it crash 그렇죠?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이 트리 스트럭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요 get sender라는 건 제가 아마 책을 쓰면서 트릭인데 보통은 get self라 그래요. 메시지를 보낼 때 내가 보내는 거니까 get self라 그러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거를 get self라 그랬으면 자, 여기서 이제 기억이 나네. 이거를 여기서 잘못된 게 이 그림에서 잘못된 게 있어요. 이걸 지금 get sender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은 몇 가지 이제 우리가 항상 실제 액터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unreceive에서 보통 다른 액터한테 내가 메시지를 보낼 때요. 다른 액터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 뭐 tell 요 앞에 무슨 레퍼런스가 있겠죠. tell 하고 객체 메시지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항상 sender가 들어가요. 그것도 이제 액터 ref죠. 보통은 get self라 그래요. get self로 하고 그러면 실제 이 액터예요. 그리고 이 지금과 같은 경우처럼 get sender면 이 get sender는 실제 이 unreceive가 받아들인 메시지를 보낸 sender예요. 그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누가 보내는지가 의미가 없거나 밝힐 이유가 없거나 뭐 밝히고 싶지 않다 이랬을 때는 null 값에 해당하는 actor ref하고 no sender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액터 코드가 아닌 일반 코드에서 액터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죠, 사실. 그죠? 내가 다른 액터에 레퍼런스가 있어서 걔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혹은
이 세 가지 경우 말고도 내가 만약에 다른 액터 F가 있어서 뭐 핑 X 뭐 이런 애가 있어갖고 이게 만약 이 액터의 레퍼런스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여기다 쓸 수도 있죠. 쟤를 수신인으로 만들고 싶으면, 쟤를 샌더로 만들고 싶으면, 그죠?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이거고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는데 아무튼 내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이 자체가 하나의 그 액터 F죠. 그리고 이 액터 F는 이 메시지를 받은 액터가 unreceive를 실행할 때 그 메시지의 sender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거 거기까지는 다 이제 이해가 되죠? 그림이 예. 설명을 답변을 잘못했는데 예. 핑 액터가 핑1 액터한테 갈 때는 샌더를 개셀프로 해서 주거든요. 예, 여기서는. 네, 거기서 개셀프로 줘요. 예. 그 다음에 핑1 액터가 핑2 액터한테 개셀프를 주기 때문에 예. 핑2 액터가 더 주는 건 핑 액터가 지금 그렇죠. 그거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이 지금 잘못됐다고 아까 얘기를 했어요. 아,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제가 이미 한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이게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이해하셨죠, 다들? 그죠? 얘가 가지고 있는 샌더의 레퍼런스는 얘가 아니라 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로 가는 거고, 그게 그 연습 문제의 해답이에요. 그죠? 그 연습 문제 보면 여기에 대한 그 질문이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우리가 그 샌더와 그 다음에 뭐 리시버 그걸 가지고 이제 장난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거를 일부러 만든 거고요. 여기서 더 핵심에 해당하는 건 뭐냐면 액터가 이런 식으로 그 계층 구조를 형성한다는 점, 그거를 이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계층 구조를 형성할 때 보면 우리가 처음에 액터를 만들 때는 아마 액터 시스템에서 액터 오브를 했겠지만 여기에서는 그 get context를 해서 거기에서 액터 오브를 했을 거예요. get context라고 해서 그 리턴되는 그 액터 context라는 그런 그 타입이 있는데 걔는 액터 시스템하고 비슷하지만 이 액터의 그 컨텍스트에서 바라보는 액터 시스템 그 앵글에서만 보이는 그 액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얘한테만 바라보이는 그 시스템의 모습이 그 액터 컨텍스트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 안에는 나에게 지금 내가 처리하고 있는 메시지의 뭐 샌더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메타 인포메이션이 담겨 있어요. 그 컨텍스트 안에.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그걸 이용해서 액터를 만들면 그 액터가 나의 차일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걔가 곧 나의 그 차일드의 페어런트는 내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모든 액터들은 페어런트 차일드 그 관계가 있어요. 그 이제 나중에 뒤에서 그 슈퍼바이저 얘기가 나오는데요. 액터에서는 슈퍼바이저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슈퍼바이저는 더 일반적인 개념이고 페어런트 차일드는 굉장히 이 트리와 관련된 굉장히 타이트한 그런 개념인데요. 아카에서는 슈퍼바이저를 페어런트 차일드 관계를 이용해서 구현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모든 페어런트는 자기가 만든 차일드의 슈퍼바이저예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얘가 어떤 익셉션을 발생을 시키면 부모 책임이에요. 애들이 잘못하면 부모한테 책임을 묻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뒤에서 얘기가 나오고요. 자. 한 3개 정도만 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뭐, 1. 그 다음에, M2. 여기서 번호는 어떤 특정한 순서를 나타내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그냥 번호를 매긴 거고요. 대신 시간의 흐름을
위에서 아래로 가는 걸로. 그래서 얘가 얘보다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얘가 일어나는 걸로. 그죠? 얘가 얘보다 먼저 일어나는 걸로. 그렇게 이제 그 정도만 우리가 생각을 한 상태에서 이 여기에서 메시지의 순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고 할 수 없는 얘기가 뭐가 있는지 그걸 이제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질문을 제가 드릴 거예요. 정개발. 아, 졸고 있어. 자, 아이고, 미안. 좀 정리 좀. 제가 지금 지목을 해서 정답을 말하지 못하는 분의 노트북 이걸 붙여버릴 거예요. 제가 손에 들고 있기에도 지금 얼굴이 화끈거리고 창피한데 이걸 지금 거기 붙인다고 생각을 해요. 자, 질문을 누굴 드릴까요? 혹은, 자, 그럼 이렇게 먼저 얘기해요. 문제부터 낼게요. M1, M2. 자, 시간의 흐름상, 참, 거짓. 자, 난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얘가 먼저 일어난 거죠. 얘가 나중에 일어난 거고. 예. 자, 자진해서 답변 안 하면 제가 이 들고 찾아갑니다. 지금 참이요 그런 사람 누구예요? 가슴에 확 붙이는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참일까요? 응? 아니,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어. 요것만, 요 세 개. 그 다음에 얘랑 얘. 그죠? 여기가, 이게 2야. 쏘리. 이게 3이고요. 자, M1하고 M2. 자, 이것과 이거 사이에는 지금 인과관계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이게 좀 헷갈리니까 숫자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그렇지. 그렇게 하는 게, 그것도 근데 순서가, 순서를 피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네모, 세모, 뭐, 동그라미, 별,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ABC도 지금 그 얘기 한 거예요. 그것도 순서가 있잖아. 자, 다시, A, B, C, D로 할게요. A, B, C, 그 다음에 D. 이렇게 할게요. 요거는 순서가 있어요. 요것끼리. 그러니까 A가 메시지 보낼 수 있고 B가 메시지 보낼 수 있잖아요. 누가 먼저 메시지? 그러니까 A에서 B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B한테 A를 보내고, 그 다음에 A가 B한테 B를 보내고요. 그 다음에 A가 C한테 C를 보냈어요. 자, 여기까지는 다 됐죠. 그 다음에 B가 C한테 D를 보냈어요. 자, 요 세 개는 시간적인 흐름상 A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순서를 정할 수 있다고 약속을 하고요. 대신 얘는 상관이 없죠, 지금. 자, 요 상태에서 이제 비교를 다시 하면, 자, A하고 D. 알 수 없음. 그쵸? 이따가 붙여야 돼요. 이건 알 수 없음. 알 수 없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물음표. 자, 그 다음에 A하고 B를 비교해 볼게요. 이거. true? 자신있게. 참이에요. 자, 그 다음에 B하고 C.
자,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좀 저기 할게요. A의 관점에서 봤을 때 A가 B한테 B를 보내고요. A가 C한테 C를 보냈어요. 이거 자체는 시간의 흐름상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A의 관점에서 보면 되니까. 자, 여기에서 지금 질문하는 건 뭐냐면 메시지가 전달된 순서예요. 아까 메시지 전달이라는 것은 B가 얘 메일박스에 도착한 거고 C가 얘 메일박스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거 알 수 있어요? 이거 알 수 없죠. 이게 핵심이에요.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저질러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프로그래밍 상에로는 이거면 이건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액터에서는 액터 이렇게 생각을 하면 편해요. 그러니까 액터 시스템에서 우리가 순서를 얘기할 때에는 A와 B 이 짝이 같을 때 한해서만 순서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AB 그리고 A가 같고 B가 같다. 그러면 B의 메일박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A가 B보다 먼저 도착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보장해줘요, 아카가. 그런데 A랑 C가 되는 순간 이 C는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카를 이용해서 코딩을 할 때 내가 메시지 순서를 생각하고 있으면 뭔가 잘못된 거 이미. 메시지 순서를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뭔가 이미 잘못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순서를 개런티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샌더와 리시버가 동일할 때에 한해서만 내가 순서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게 자 이제 그 액터의 내부 상태와 스레드인데요. 액터가 그런 얘기, 제가 지금 그 출처를 기억을 하려고 그랬는데, 출처를 제가 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런 얘기,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액터가 내부의 상태를 갖지 않으면 액터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것과 대비를 해서 뭐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서 그건 넘어가고,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액터를 이용해서 코딩을 하다 보면, 액터 내부에 어떤 변수를 설정을 해주죠. 어떤 데이터 구조나 변수 같은 게 액터 내부에 들어가게 되죠.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액터에 맵이 있다. 그 맵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이제 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액터 안에 맵을 정의를 하는데 그 맵을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컨커런트 해시 맵을 써요. 그죠? 맵, 그래서 무슨 뭐 스트링이 있고, 무슨 아부잭이 있고, 그래서 M인데, 이거를 만들어줄 때, 컨커런트 해시 맵을 써줘요. 이게, 뭐냐면,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액터에서는. 그죠? 자, 왜 이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액터에서 동작하는 코드는 언제나 싱글 스레드 모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떤 카운트와 같은 정수값이 있다 하더라도 뭐 그것을 무슨 뭐 아토믹 인티저 뭐 이런 걸로 해주려고 고민을 할 필요도 없고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책에서 지금 이제 간단하게 한 거고요.